안녕하세요. 노알람 이덕준 노무사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택배기사도 법으로 고용보험이 의무화되며 산재보험 또한 법으로 적용 제외가 엄격히 제한되므로 명실공히 택배기사도 산재고용보험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복잡해서 택배기사뿐만 아니라 택배 대리점 사장님들도 이 산재고용보험에 관련된 많은 문의를 주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택배기사의 고용산재보험에 관련된 실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재고용보험은 국가가 법률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가입 의사를 사업자한테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막대한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2021년 7월 1일부터 택배기사의 산재고용보험이 당연 적용이 되기 때문에 7월 14일까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하고요. 매월 그 택배기사들의 자격관리 내지는 보험료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욱이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안 한 기간 중에 택배기사가 다쳐서 산재로 보상받는 경우에는 최대 그 보상 금액의 50%를 택배 사업주한테 징수금으로 부과하고 있고요.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조사를 해서 보험 가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 3년간을 소급을 해서 그동안 안 낸 보험료를 한 번에 추징할 수 있고요. 그때 추징할 때는 원금만 추징하는 게 아니라 그 불성실 신고에 대한 가산세 10%와 연체이자식으로 연체금 5%, 총 보험료의 115%를 징수하는 막대한 과태료, 보험료 추징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 보험관계 성립신고뿐만 아니라 매월 이루어지는 자격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택배기사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분류돼서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피보험자 자격관리 및 보험료 납부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이직을 한 다음 날 피보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격 상실 또는 취득의 상황이 변경된 경우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 국가에 이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셔야 되고요. 산재보험인 경우에는 최초로 노무를 제공한 날과 마지막 노무를 제공한 날이 이비직 신고일이 되며, 그 이비직 신고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 다음 달 15일까지 이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국가에 보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택배기사의 산재보험료는 매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직종별 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를 산정하고 납부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료는 실제 택배기사가 받는 월 수익 금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고 여기에 기본 경비를 뺀 나머지 실제로 받은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자격관리 및 보험료 납부가 실제 근로자가 받는 임금을 연동해서 납부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택배기사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은 고시임금으로, 고용보험은 실제 받은 임금으로 이렇게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문제점 때문에 일반 근로자에 비해 훨씬 실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산재보험 적용에 있어 택배기사라 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 법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은 65세 이상 되신 분이 택배 일을 한 경우나 또는 월 80만 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경우, 또는 외국인인데 체류 자격이 고용보험을 취득할 수 없는 체류 자격인 경우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가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 대리점 사장님들은 매월 적용 제외 신청을 하셔야 되며, 또한 보험료 납부도 이분들에 대한 부분을 적용을 제외해서 납부하셔야 하는 부분들은 유념하셔야 합니다. 7월 1일부터 택배기사 산재보험이 전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택배 일을 하다가 부상이나 질병, 신차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의 원인이 교통사고일 수도 있고 직업병일 수도 있고 과로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를 산재보험 받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사고인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이나
있거나 또는 본인이 실손보험에 들어져 있다면 실손보험이 또 유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해보험, 단체보험 여러 가지의 사고의 원인과 정황에 따라 어떤 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이 택배기사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점은 매 사고건마다 법률상 실익을 판단해서 보상을 받으셔야 유리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택배기사의 산재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반 근로자에 비해 매우 그 실무가 복잡하고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택배 대리점 사장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업무는 독자적으로 수행하기보다는 전문적인 노무법인과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